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셔크입니다.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일본주 주간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시장은 매우 흥미로운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 인전을 이어가다 목요일 6750포인트를 찍으며 정점을 찍은 후 흘러내렸고, 한편으로는 제가 우려했던 신호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두 갈래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7100포인트까지 이어지는 추가 랠리, 다른 하나는 역사가 반복될 경우 찾아올 수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본격적인 시황에 앞서서 중요한 공지 하나 전달드립니다. 멤버십은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 오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멤버십 소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1, 2시황은 멤버십 전용 콘텐츠로 전환됩니다. 주간 시황은 지금처럼 매주 토요일 또 일요일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적 패턴 비교와 함께 향후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수급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8.211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1471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반등했던 환율이 다시 눌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환율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78,154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하락 이후 반등하며 다시 추세선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야말로 8만 달러 돌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27,661포인트, S&P 500이 7,25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노이즈 해소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신고가 돌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버슈팅의 끝이 어디에서 마무리될 것인가입니다.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한편 제가 걱정하고 있던 것은 원자재 움직임이었습니다. 금은 4,613달러, 은은 75.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는 여느 주식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목요일부터 반등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은을 반도체 산업재로 보고 있기에 이들의 시장을 선행한다고 판단합니다. 원유는 101.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노이즈 해소 기대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11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목요일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가로 인한 물가의 상승의 영향은 보통 2, 3개월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슬슬 인플레이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 당시를 보면 22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유가가 100에서 120달러 구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CPI를 보시면 22년 3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멈춰 있으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부터 물가 지표로 나올 것이니 면밀히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기고 당연히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제 의견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가 맞다고 봅니다.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돼요. 문제는 유가가 빠르게 안정화돼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코스피는 6,5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 목요일 6,750포인트로 시작하며 신고가를 만든 뒤 흘러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험매수라고 보는 이유를 거래량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 당시 거래량 대비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오르면서 주가도 오른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까지의 조정 이후 6,300포인트가 갈 때까지 상승을 보시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 주가만 오르는 귀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거래량 다이버전스, 흔히 말하는 가짜 상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직도 걸리는 겁니다. 이번 주는 1, 시황이 아니다 보니 한 주간 누적 추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현물 시장을 보시면 개인은 7,557억 원 매도, 외국인은 1조 4,019억 원 매도, 기관은 2조 2,490억 원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화요일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었다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만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시장은 개인이 2,513억 원 매도, 외국인이 3,182억 원 매도, 기관이 5,546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 선물은 뚜렷한 방향 없이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나타나다가 결론적으로는 개인과 외국인만 매도, 기관만 매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겠습니다.
콜옵션은 전체적으로 개인은 가까운 콜옵션을 매매하고 먼거리 콜옵션은 매도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청산인지 아니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매도 물량인지는 만기 포지션을 통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가까운 금액대 콜옵션이 대량 거래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껏 사둔 콜옵션을 청산한 것인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풋옵션을 보겠습니다. 풋옵션은 여전히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으며 하락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들어서 개인도 먼거리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를 보겠습니다.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인해서 만기 손익 자체는 마감을 어디서 하든 손실을 보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 건데요. 원래 5월 만기 초반에는 기관이 만기 손실의 피해자였으나 현재는 개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먼거리 풋옵션을 매수한 일부 개인들이 있어 그나마 제일 손실을 안 보는 구간은 5,300선입니다. 그렇다 보니 확률적으로는 이번 달 만기에는 5,300선까지의 강력한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현손익은 88억 원으로 33억 원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기관을 보겠습니다. 만기 손실권이 거의 다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지션은 여전히 하방 포지션에 유리하며 수익권으로 돌아가는 구간은 현재 5,0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만기 이전의 청산으로 포지션을 정리하면 되기에 하락을 동반한 청산을 노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현 손실은 현재 마이너스 55억 원으로 기존보다 44억 원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어디를 가든 만기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집해둔 풋옵션을 중간에 청산해 나갈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수익 보는 구간인 5,300선까지 떨어뜨릴 이유는 없어졌기에 강력한 하락 일성률은 낮아 보입니다. 신용융자는 4월 29일 기준 총액 36조를 돌파했습니다. 신용융자는 끝이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지속갱신, 두 번째는 조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맞을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루 이틀의 방향성이 아닌 5월 만기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만약 지속 상승한다면 피보나치 기준 1.618 구간인 7,1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나리오는 이것이 설마 싶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절차가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쌍봉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량 다이버전스로 인해 이것이 지속적인 고점 플레이 한 축이었다고 한다면 이전과 비슷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 코스피나 나스닥 차트를 보았을 때 2021년부터 2022년 차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코스피는 3,000 돌파 이후 조정을 받고 난 뒤 다시 신고가를 돌파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2021년 1월 강력한 상승 이후 급락하며 쌍바닥을 만들고 신고가 돌파를 하여 고점 플레이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1.618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장기 하락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스닥은 지속적인 상승 유지하다 22년도 3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금리 상승을 못 버티며 장기 하락 구간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하락률을 보면 코스피와 나스닥 둘 다 0.618 구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코스피의 상승 시즌은 종료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코리아 버블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코스피 대세 상승장에도 비슷하게 급락 이후 신고점을 만든 후 하락할 때 1.618 구간 중간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0.5 구간에서 멈춰 기간 조정을 만들고 다시 지상승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송이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0.5 구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하락, 다만 0.618 구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 패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정말로 0.382 구간까지만 조정을 준 것이 맞다면 지난번 코스피 4,800에서 5,000 구간이 마무리 구간일 것이니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포모로 인해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꼭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맹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배척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결국 투자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기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전망을 소개하고 저의 트레이딩 현황을 설명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해줄 수 없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트레이딩 방식, 생각하는 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서로의 관점을 토론하고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분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과 마인드를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고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꼭 조심하시면서 수익을 얻고 잃지 않으며 자산이 증식이 되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슈아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어질 거대한 파동의 흐름을 꾸준히 기록할 것입니다. 복잡한 용어로 현학적인 척하기보다 여러분이 시장의 방향을 읽고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전의 시나리오가 망상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기회로 보시나요? 여러분의 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트레이더 슈아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